마시는 알부민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건데요. 혈액 운반에 좋고요. 간과 심장 컨디션 개선하고 단백질 공급합니다. 피로 회복에 좋고요. 이봉규 TV 단독 혜택입니다. 2+1 한정 특가인데요. 하루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알부민 좋은 거 아시죠? 애국 기업이에요. 또 남재현 화이팅. 네, 부정선거와 진한하게 싸움을 벌이는데 선봉에 서신 분입니다. 네, 황교안 부방대 대표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네, 아이고 우리 저 대표님은 지금 부방대 대표기도 하시지만 전직 당 대표셨는데 예. 지금 마장 후배라고 그럴까요? 지금 국민의힘의 당 대표 선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뭐 결과는 결국 봐야 될 텐데 네, 하여튼 뭐 그래도 네. 좀 이렇게 눈에 띄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네, 네. 뭐 지금 뭐 말씀드린 적 그렇습니다. 그렇죠, 뭐. 그래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한 인재라고만 생각합니다. 네. 아니 근데 이제 저희는 걱정한 게 그때 대표님이 그 경선 때인가요? 아니면은 대선 경선 때인가요? 선관위에서 왜 그 관리를 했잖아요. 예, 그랬죠. 그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예. 선관위하고 그렇게 계약을 한 것 같아요. 글쎄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 선관위의 지배를 받는 예. 그런 정당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그 당대표 전당대회 선거를 선관위에 또 맡겼어요. 그러니까 꼭 내가 하지 말라는 거를 자꾸 해가지고 당을 망가뜨립니다. 그러게요. 이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선관위 못 믿겠어요. 여전히 못 믿습니다. 선관위는 지대 하던 일도 있지만 자기들 방어를 위해서도 네. 어떻게든 감춰야 되죠. 자기들이 하던 대로 갈 수밖에 없죠. 예. 그러면은 이거 예. 아니 왜 당대표 선거는 선관위에 굳이 안 맡겨도 되는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 아니 예. 법적으로는 물론 의무가 없고요. 예. 그렇게 과거에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예. 그러니까 이준석 이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당에서 자체적으로 했어요. 여연에서. 여의도 연구소가 있잖아요. 예. 그럼요. 여의도 연구소가 잘하고 잘했다고 그랬고 네. 또 이제 직접 할 수 있지만 이제 믿을 만한 여론조사 기관이 맡길 수도 있죠. 그렇게 하면 이제 그래. 우리가 관리가 할 수 있는 건데 예. 이거 선관위원회 땡 맡겨가지고 하노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주무럭거리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런 게 뭐냐면 사전투표하지 말라. 그랬더니 뭐 다들 사전투표한다고 달려갔고 예. 그렇다고 완전히 폭망해버렸고 예. 또 선관위 맡기지 말라. 예. 그 말을 했더니 또 뭐 이번에도 또 다시 선관위에게 맡긴다고 해서 완전히 천개구리예요. 그러게요. 제가 말하는 거는 무슨 뭐 제 어떤 유익을 위해서 그런 것이 전혀 아니고 당과 나라를 위한 것인데 그걸 왜 안 따르는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도 뭐 하여튼 대통령부터 뭐 시작해서 한동훈 선관위원장 또 뭐 다 의원도 다 나가서 선투표하라고. 의무적으로 나가서 하라고 독려했잖아요. 저 한동훈 위원장이 그때. 그럼 결과가 뭡니까? 예. 결국 뭐 180 몇 석 좌파가 가져가게 만들고 우리는 그냥 108석. 그 전에 4.15 총선 때하고 똑같아요, 결과가. 예. 그 이전에는 사실은 이런 큰 차가 나는 때가 없었습니다. 그러게요. 예. 예, 많아봐야 뭐 10표 뭐 오락가락 하는 것이지 뭐 이런 일은 없었었는데 사전 투표 종료한 이후에 우리가 이런 참패를 당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선험자가 먼저 경험한 제가 하지 말라고 하는 짓만 딱 골라하고 있어요. 예. 예. 아니 그때 저 당 대표 선거인지 하여튼 당의 선거를 선관위에 맡겨가지고 그 왜 우리 그때 저 대표님도 불만을 제기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네, 결과를 누가 몇 표고 누가 몇 %, 받았는지 공표하라 그랬는데 당사자들한테 안 알려주고 자기들끼리 뭐 그냥 결과만 얘기한 거 아닙니까? 3명만 알고 보고 폐기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말이 안 되죠. 예. 그게 아마 이준석 때고 네.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이걸 바꾸지 않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 그가 아마 연루된 자들이 그 당시에 처음에 이제 선관위원회의 저 관리를 맡겼던 그 일과 관련된 사람들이 네.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자기들 판단하는 모양인데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면
네. 바로 고치는 게 답입니다. 그렇지. 그래야 화가 덜한 거예요. 아, 그러면요. 끌고 가다 보면 화가 막 누적돼 가지고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빨리 지금이라도 이걸 고쳐야 돼요. 아직 뭐 선거되지도 않았으니까. 아니 근데 이번에도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당대표 1등 누구, 2등 누구 해서 끝났다 그러고 국민들한테는 몇 표 받았는지 이거 공개도 안 하고 쓱싹쓱싹 두세 명만 보고 말면은 이거 우리가 승복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그래서 계속 다퉜고 예. 선거 무효 소송도 했고 네. 뭐 그랬죠. 근데 네. 이제 본관이나 지금 그 당시 법원은 그 당시 대법원은 뭐 짬짬이니까 같은 편이니까 네, 성관이와 같은 팀이죠. 예, 예. 말도 안 되게 계속 기각을 했었죠. 예. 네. 이번에도 그러면은 위험성이 또 있네요. 위험합니다. 그냥 계속 바로 잡으라고 촉구를 해야 되고 네. 예, 뭐 이건 뭐 제가 얼마 전에 대통령 관저 앞에 가서 부정선거 수사 촉구 집회를 했어요. 네. 여당에 있는 제가 네. 윤석열 대통령 관저에 가서 했단 말이죠. 예. 그 의미가 뭘까? 음. 얼마나 절박하면 그럴까?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이런 걸 국민들이 다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집회할 때마다 많이 모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의 답은 결국 수사입니다. 지금 그래- 선관위를 어떻게 하는 것도 수사를 하면 그냥 한 판에 우리 다 아시다시피 엄마 찬스 아빠 찬스 해가지고 네. 잔뜩 직원들 1200건이나 갖다 들여놨잖아요. 예. 1200건으로 부정해가지고 이거 바로 잡아버리면 선관위가 지금처럼 행패를 못 부리죠. 네. 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은 강력한 수사다. 네. 예, 그렇게 뭐 수사라는 게 에는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첫째는 이제 문재인 정부,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그 시절에 저질렀던 적폐가 얼마나 많습니까? 네. 뭐 좌파가 맨 처음에 적폐라고 써서 우리 안 쓰겠습니다만은 안 썼습니다만은 그들이 한 집 그대로 보면 말 그대로 적폐예요. 네. 이거 수사하면 이게 정부 막 가로막고 나서는 저 모든 것들 다 막을 수가 있어요. 네. 그다음에 부정선거 우리가 수사하기만 하면 뭐 제 생각에는 뭐 한 서너 달이면 다 끝난다고 보는데 네. 부정선거가 밝혀져서 결국 나라가 제대로 됩니다. 그 국회가 제대로 되는 거죠. 가짜 국회의원들 다 쫓아내고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국회가 정상화되고 대통령도 이 어려운 일이 많이 벌어지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큰 틀에서 이제 나라 살리는 일들을 해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예. 대통령이 그렇게 해야 할 일도 있지만 해야 할 순서가 있어요. 예. 지금은 부정선거 또 이 적폐 수사에 답이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네. 아니 근데 부정선거로 직접 안 들어가더라도 자기들이 뭐 겁을 먹으면 그 1200건에 대한 그 부정 채용에 대해서 다 드러났는데 이거 수사 결과는 또 왜 빨리 안 나오는 겁니까? 수사하고는 있나요? 예. 아니 제가 볼 때는 네. 그 문재인 정부 이후로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예. 사건에 있어서 처리 원칙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속, 네. 하나는 정확입니다. 예. 정확도 중요하지만 신속이 더 중요해요. 그렇죠. 정확하게 한다고 해서 미적거리다 보면 결국 사건이 해결돼도 피해자는 그냥 망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신속이 중요한데 지금 딱 그런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수사를 막 하는 것도 신속하게 재판도 빨리빨리 해버리면 자기들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수사를 잘못하면 그다음에 상급심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이제 바로 잡을 수가 있는데 그냥 깔아 뭉개가지고 처리 안 하면은 이거를 잘못됐다 하더라도 광장할 방법이 아마 없어져 버리는 거죠. 네. 고칠 방법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아이고 참 이거 아니 그렇게 부정 채용 온 국민이 알고 난리를 치는데도 그것도 수사를 안 하고 부정 선거도 그렇고. 예. 이미 다 입증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수사만 하면 그냥 끝날 건데 뭐가 두려워서 그런지 뭔가 있나요?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수사 못하는? 뭔가 있으니까 저러지 않겠습니까? 아, 뭐 어쨌거나 선관위의 혜택을 받는 자들이 막 쌓였을 거예요. 아, 예, 이런 사람들도 한 번 잘못할 수는 있죠, 누구나. 예, 선관위도 잘못할 수 있고 예, 또 정치하는 사람들도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럼 잘못한 그 즉시 바로 고치면 됩니다. 예.
인정하고 고치면 그러면 국민들 다 용서해요. 근데 지금 안 하고 버티고 이 말하고 저런 말 믿고 그러처럼 이재용이처럼 저러고 앉아 있으니까 국민들이 분노하고 화를 내시는 거죠. 예. 잘못했으면 빨리 인정을 하고 고쳐야죠. 그래도 지금 분위기는 뭐 작년 재작년하고는 뭐 그래도 많이 달라진 게 이번에 당 대표 나오는 4분 중에서 3분이 한동훈 후보 빼놓고 나머지 3분이 부정선거를 규탄하고 나왔어요. 제도 예. 개선까지 나오고 그다음에 최고위원으로 나온 김민전 의원, 예. 그다음에 박용찬 의원 등 예. 최고위원 후보들도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좀 그래도 고무적인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네. 이미 일어났어요. 우선 당 대표로 나오겠다는 분 중에 4명 중에 3분이 부정선거 얘기를 하고 사전투표를 막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거 뭐 이를테면 뭐 반년 전만 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었어요. 예, 맞아요. 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부정선거와 싸우는 이런 시민들이 저와 함께 이렇게 함께 싸우는 분들이 강력하게 정말 끈기 있게 계속 싸우니까 결국 세상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완전히 바뀌지는 않았지만 아직도 뭐 완전히 바뀌지는 않았죠. 그렇지만 이제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저 부정선거 세력과 또 그 나라를 망가뜨리는 세력들에 대해서 좀 경고를 하고 싶습니다. 네. 반성하고 돌아와라. 돌아오면 다 우리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포용 아닙니까? 예. 예, 그냥 거기서 그냥 못된 짓 하면서는 용서를 받기 어렵죠. 예. 예, 지금이라도 빨리 자리를 바로 잡아라. 부정선거는 확실합니다. 그렇죠. 이거를 잡으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하나도 편해집니다. 네. 그리고 국민들도 고통받았던 이 모든 분들이 사실은 이제 풀릴 수 있는 길들이 열리는 거고 그렇게 해야 나라의 미래가 생기는 거죠. 네. 아니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말씀도 하셨고 저도 질문을 드렸는데 4명 중에 3명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규탄을 하고 나왔는데 왜 한동훈 후보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입을 닫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지금 저희 후보 4명 중에 3명이 얘기한 것은 부정선거 얘기를 했고 구체적으로는 사전 투표에 대한 대책을 사전 투표를 막을 방법을 얘기를 했어요. 예, 그렇죠. 그 사전 투표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사전 투표를 본인이 독려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래서. 대통령도 사전 투표 하도록 아마 그 한동훈 의견을 냈을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의원들, 국회의원들 뭐 전부에게 나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또 당협위원장들에게도 다 가서 사전 투표하라고 그래요. 그것도 첫째 날 하라고. 첫째 날. 그렇게 막 독려를 해놨으니 이제 와서 자기가 발을 빼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러나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잘못했으면 바로 돌이켜서 국민에게 사과하고 하면 다시 출발이 가능합니다. 예. 계속 거기에 매여 있으면 완전히 망하는 거죠. 예. 그러다 제 사랑하는 후배들이니까 제가 참 고언입니다만은 꼭 그 얘기를 잘 경청하길 바랍니다. 아니 법무부 장관 후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법조계 후배기도 하지만 한동훈 후보가 법조계 새카만 후배이기도 하지만 검사 후배지만 아니 법무부 장관 후배기도 하잖아요. 법무부 장관이 뭡니까? 법을 지키는데 우리나라 최고 저 앞장 서야 될 사람이 법무부 장관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이거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렇게 입을 닫고 있으면 예. 예. 아니 그걸 당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당해놓고 183석인가로 뺏겼지 않았습니까? 예. 저 민주당하고 조국 혁신당하고 예. 그 당한 거 아니에요. 네. 그것 때문에 대통령이 굉장히 큰 부담을 또 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국민들에게 좌절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빨리 고쳐야죠. 가만히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래놓고 나는 혁신할 테니까 나를 밀어달라. 그건 정말 염치가 없는 일이죠. 예. 그러네요. 이제 예상을 해보면 당대표 선거 끝나고 최고위원 선거 끝나서 이제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될 거 아닙니까? 그 새로운 지도부에서 당대표도 부정선거를 얘기하고 최고위원도 부정선거를 얘기하고 막 이러고 그 최고위 회의에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 국정조사 갑시다 뭐 청문회 갑시다
뭐 제도 개선 우리 발의합시다 이렇게 하면은 삽시간에 막 탄력 받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예상하십니까? 해야죠. 그렇게 하면 말씀하신 대로 삽시간에 탄력을 받는 거죠. 예. 그리고 예. 가장 중요한 거는 검찰이 수사하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검찰이 막 그렇게 상황이 바뀌어 버리면 예. 검찰이 수사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예. 예. 그리고 뭐 지금 이제 뭐 일부 검사장들도 이제 교체되지 않았습니까? 바뀌지 네.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제대로 잘 하면 네. 굉장히 어려운 난국을 타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길이 있는데도 이렇게 힘들어. 국민들도 힘들고 대통령도 힘들고 힘드니까 네. 전 빨리 그 수사를 빨리 해라. 네. 그러고 나서 이 일이라는 것은 순서가 다 있습니다. 예. 지금은 제일 먼저 할 것이 수사입니다. 네. 그렇죠. 대통령이 잘하는 게 수사지 않습니까? 네.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수사를 잘하는 사람들이 같이 했는데 지금 위기의 돌파구는 수사다. 돌파구는 적폐 수사다. 예. 적폐 수사, 부정선거 수사. 네. 이렇게 하면 국회도 바로 잡히고 이 좌파와 또 이 민주당의 횡포도 막을 수가 있다. 네. 예, 네. 답이 있습니다. 네. 답이 있고 길이 지금 굉장히 몇 달 전하고는 달리 길이 착 보이고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 많은 우리 네. 애국 시민들이 네. 또 부정선거와 싸운 많은 시민들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승리의 길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정부가 못하니까 이제 시민들이 나섰습니다. 예. 또 당이 못하니 정치가 못하니까 시민들이 나섰는데 예. 이 시민들은 뭐 남이 아니고 바로 우리 이웃 아닙니까? 예. 이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하지 않도록 정치가 먼저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정부도 아우러서 잘해줬으면 좋겠고 그 과정에 잘못된 선관위 못된 짓 정말 많이 한 선관위 그 아까 이제 아빠 찬스 엄마 찬스로 네. 기획된 이자들 정말 엄벌하고 이 선관위를 쇄신하는 저는 뭐 선관위는 해체하고 새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예.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는 정말 부정선거 때문에 걱정 근심 없는 이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아유, 그런 날이 이제 곧 올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좀 점점 열리고 있으니까요. 네. 이범규 대표께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이런 역할이 이제 가능해진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아유, 아닙니다. 제가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애국 시민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바쁘신데 예.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황교안 대표였습니다. 네. 야, 이번에 그 당대표 선거 전당대회를 여의도 연구소에 안 맡기고 구제이 선관위에 맡기는 거. 부정선거에 대한 수사 두 가지 방법도 지금 말씀해 주셨고요. 선관위에 혜택 받는 사람들 때문에 이 지금 수사도 못 하고 있고 밝혀지지 못하고 있다. 선관위에 혜택 받는 사람들. 누구냐? 우리 알고 있죠? 네. 한동훈 입 닫고 있는 이유. 누구 말씀해 주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돌파구는 수사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